자,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게 요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요렇게. 아, 외워야지. 우리 손으로 대화하기로 했잖아, 이제. 깨우친 자의 표식이라고 했잖아. 이 손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파타까지. 응. 국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거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구부리면은 트리파타카. 뜻은 반기 아니고 국기의 세 가지 색. 그 인도의 국기가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국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아다파타카. 요게 뭐지? 요게 반기였지. 슬픈 일 있을 때 국기를 약간 내려서 다는 거. 그다음에 요렇게 네 번째 손가락을 하면은 공작새 마유라 하스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하면은 카타리 하스타라고 해서 화살통을 얘기해. 화살대. 화살 꼽는 그 통 있죠. 그 화살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이면은 찬드라 하스타. 뜻은 반달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좀 어렵다. 슈카탄다 하스타. 무슨 의미예요? 앵무새의 부리. 앵무새의 부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아랄라 하스타라고 해서 구부린 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거 이거 있었지 이거 주먹. 그 다음에 이거 최고. 너무나 잘 알지. 이런 게 있었다. 무드라를 다 배우려면 무드라 배우다가 한 학기가 지나가니까 요것만 하고 그래서 이 하스타 무드라가 있는데 이게 나티아 사스트라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티아 사스트라에 있는 거 말고 무용 교범서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 무드라가 한 손, 양손이 모두 다 나와 있고 근데 요거는 요거를 따라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나티아 사스트라랑은 약간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인도 춤에서도요. 이게 완전히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뜻이 지방마다 조금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 무용의 특징 중에서 감상자가 예술적 대상의 감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감정. 그걸 뭐라 그랬어? 그렇죠. 라사라고 하죠. 라사. 탈개인적인 정취예요. 뭔가 내가 그냥 내 경험상 느끼는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나 개인적인 개성을 던져버리고 진짜 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정취. 그거를 라사라고 하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누가 먼저 라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야? 무용수 자체가 일단 이걸 먼저 체험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무용 작품으로 나타내죠. 그러면은 감상자가 이것을 보고 감상자도 뭘 체험해야 되는 거야? 감상자도 이걸 보고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라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인도 춤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 춤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했어요. 요거는 첫 시간에 봤던 비디오에서도 나왔던 춤 두 가지이거든요. 바라타나티암하고 카닥인데 요것만 알면은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하겠어요. 인도 무용에서는. 바라타나티암은 일단 북인도 춤이에요? 남인도 춤이에요? 남인도 춤이죠. 가장 오래된 인도 전통 무용이에요. 몇 년 이상 지속됐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2000년 이상.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냐 하면은 사원이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공간에서 데바다시라는 어렸을 때부터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교육받은 그 여자 무용수들이 이것을 계속 전수하고 배웠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데바다시는 지금은 없어요. 폐지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데바다시는 후원층이 결국 나라잖아요.
나라의 재정일치 사회일 때 그 종교가 이 춤을 후원을 한 건데 근래 들어서 이제 그 후원층이 약화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국가적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후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원층이 바뀌게 되는 거야. 돈 많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언제든지 춤을 제공하게 되니까 이 신을 위해서 신성하게 추어야 될 춤이 점점 이게 사유화되고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어가지고 요것은 점점 이제 대바다시 제도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비난의 표적이 되면서 사라졌다. 오늘날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 바라타나티암은 이렇게 사원 내에서 추던 춤이기 때문에 제의 예술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정형화된 신체 운용 기법의 숙달을 요구한다. 굉장히 정해진 규격에 맞게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예뻐요 하면서 바꿀 수가 없는 춤이에요. 발레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게 바로 인도 춤의 양식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개성보다는 개성을 완전히 배제한 몰 개성적인 춤을 바라타나티암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타나티암의 특징은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적 욕구를 절제하고 장기간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소아를 버리고 진아를 발견하는 과정인 거예요. 소아라는 거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화가 나면 화내고 이런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감정들을 가진 나인 거죠. 근데 이거를 버리고 진짜 탈개인적인 정치를 통해서 라사를 느끼듯이 진짜 내 안에 있는 에센스를 느끼는 것이 이 바르타나티암 춤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 춤은 무용수는 이 춤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스스로는 물론 보는 이에게 신과의 합의를 성취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라사라고 하는 미학적 경로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춤이 신에게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신에게 바치는 춤을 추는데 무용수가 실수를 했어.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신을 모욕하는 거지. 굉장히 불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르타나티암이 어떤 춤인지 잠시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인도 여성들이 참 이목구비가 뚜렷하죠.
jam jam taka jam tata kita jam tapa gada pani daga pada din din taka jadu tata kita jadu tapa gada pani daba dani jam jam taka jam tata kita jam tapa gada pani daga pada din taka jadu tata kita jadu tapa gada pani daba dani taga baga tani taga t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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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pada ni daba paga pada bada ni dani tani taga baga tam takita tani tani da tan takita paga pada bada ni dani tani maduram hasitam maduram adharam maduram vadanam maduram nayanam maduram hasitam maduram hridayam maduram gamanam maduram maduradipate akhilam 이 무용수가 눈치 표현을 왜 하는 거예요? 눈치. 그렇지. 일단 본인이 라사를 체험한 거를 이 눈과 표정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관객이 보고 같이 라사를 체험하는 게 인도 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카닥. 카닥은 자, 바라타나티암과 달리 지금 북쪽 지역의 춤이에요. 대표적인 춤이에요. 이것도 역시 인도의 모든 다른 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의식 무용에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북쪽은 어디에 지배를 받았었냐면은 한때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 회교도의 문화가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춤이 원래 종교적 춤인데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슬람 왕과 이슬람 상류층이 이 춤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이 아니고 궁중으로 점점 이 춤을 가져와서 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보다는 세속성이 조금 더 증가가 된 거예요. 이슬람 왕국이 이 인도 북인도를 지배했었거든요. 한때 중세 시대에. 그래서 이 북인도를 지배한 특히 무갈 왕조에서 이 카닥을 굉장히 좋아해서 궁궐로 불러들여가지고 이 춤을 추게 한 거예요. 이 춤은 원래 어디서 추는 거예요? 어디서 춰야 되는 거야? 사원에서 춰야지. 종교적 의식무용이니까 사원에서 춰야 되는데 궁궐로 들어와서 추라는 건 뭐야? 결국 재밌으니까 오락과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이 춤을 추라는 거니까 종교성이 약화되고 세속성이 더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카닥보다는 조금 더 이슬람 문화가 섞여서 믹스된 그런 성격을 띄어요. 이 춤은 무용수가 창을 겸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무용수가 노래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춤으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노래가 종종 생략되기도 해요. 근데 노래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은 주로 목가적인 연애담이 주류를 이루어요. 바로 이 목가적인 연애담이라는 것 자체가 세속성을 가지는 거죠. 예전에 중국 춤 배울 때도 천황지약 같은 경우는 연애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이 개국 왕조를 칭송하고 선왕들을 모시는 그런 엄격한 춤을 출 때는 이런 사랑 이야기 같은 건 없지. 왕의 굉장히 그 개국 공적을 칭송하고 여러 가지 천자가 내린 뭐 하늘의 아들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연애담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 정의지음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세속적으로 되면서
목가적인 연회담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세속화된 춤이고 목가적인 연회담이 들어가 있다. 요거는 바라타 나티함과 좀 대조적이죠. 무용수가 춤을 출 때 자발성, 즉흥성, 개성 등이 있어요. 이 중간에 무용수가 즉흥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요런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구성과 창작이 허용된다. 그리고 무드라의 표정과 구사를 통한 섬세한 표현은 바라타나티함에 비해서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발찌를 차고 있어요. 발찌를 차는 이유는 무용수가 발동작을 할 때 계속 소리가 나고 또 시선이 이렇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효과를 위해서 발찌를 차는 거예요. 카닥도 한번 비디오로 볼게요. 여러분 인도춤 한번 본 적 있어요? 극장에서 본 적 없어요? Wouldn't it be great if you could just touch a weed to kill it? Well, you can. 자, 발에 뭘 차고 있어요? 발찌, 방울이 있는 발찌를 차고 있죠. 자, 아까 춤과 좀 비교되죠? 손동작보다는 지금 발동작이 조금 더 화려하고 그 다음에 무드라는 지금 강조되고 있지 않죠? 계속 치마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눈짓 어때요? 눈짓. 아까보다 훨씬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죠? 지금 이 춤에서는 노래는 부르고 있지 않고 노래는 생략하고 춤만 추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따, 띠, 대, 따, 아.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인도 무용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오늘부터는 어디 나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한국 왔어요. 한국 최초의 국가는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죠. 고조선은 누가 세웠어요? 당군이 세웠죠. 어우, 잘하네. 당군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웅녀와 환웅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100일 동안 곰하고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을 먹으면 인간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호랑이는 포기하고 곰만 살아남았는데 100일까지 안 갔죠? 며칠 만에? 100일까지 안 갔어. 37일. 37일이 며칠이야? 21일. 37이 20일. 21일 만에 인간이 된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과거에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그렇지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승리를 한 거야. 그래서 다른 이민족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게 바로 고조선을 세운 당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신화는 치조설화는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부터라고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있었냐? BC 180년까지. 그래서 이 고조선은 부족 간에 연합이 된 최초의 국가라고 이름 붙이는 거고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청동기 문화도 있었고 나중에는 철기 문화까지 이제 겪게 돼요. 이 고조선이. 근데 이 단군 신화는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시조설화를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 중국은 어느 시대였을까?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비슷했어. 조금 더 전에 진나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전에 춘추 전국 시대도 있었어요. 춘추 전국 시대 있었는데 춘추 전국 시대에서 춘추 시대 말고 전국 시대에 가면은 전국 칠웅이 강성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국 칠웅 중에서 연나라라고 있었어요. 연나라와 고조선이 서로 대립 관계였어요. 그리고 진을 거쳐서 한나라까지도 고조선 시대에 중국이 있었는데 한나라와도 대치를 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일련의 삼국유사의 시조설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서지리지에 고조선이 갖고 있던 법 8개 중에서 3개 조항이 나와 있어요. 예나가 이것 좀 읽어볼까? 3개 조항. 이거 좀 읽어볼래요? 음, 8개 중에 지금 3개만 남아있지만 이걸로도 많은 걸 풀이해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걸로 당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이 중시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는 곧 그 당시의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곡식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 당시 농경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걸로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계급 사회였다. 노비가 있었으니까 보면 계급 사회지. 그다음에 또 화폐를 사용했다. 화폐를 사용한 거지. 50만 전이 나왔잖아. 그렇지. 사회 시간에 배운 거 지금 리마인드 하는 거야. 어? 그치. 화폐를 사용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다라는 거는 내 물건, 네 물건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사유재산제였다. 우리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분배하는 형식이 아니고 네 거, 내 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 훔친 자는 신분 계급에 따라서 노비로 떨어지고 용서를 받으려면 돈으로 갚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조선이 한나라와 대치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나라와 오랜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오랜 전쟁을 하면서 고조선이 강력한 중앙 집권제가 아니었어요. 여러 부족들의 연합이었는데 이 연합이 점점 약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한나라가 이 고조선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하면서 지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누가 고구려가 이곳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고조선은 없어지고 고구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13년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한에서 설치한 4개의 군현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부여, 동해, 삼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옥저도 있고. 텍스트 어디 갔지? 그렇구나. 깜짝 놀랐네. 자, 이때가 그 당시 지도거든요. 나라를 보면은 위에 부여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저, 동해, 여기 마한, 진한, 변화를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죠. 예. 자, 부여는 저렇게 위에 있는데 부여를 이루는 종족은 예멘족이라고 했어요. 예멘족. 우리나라가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인데 사실은 더 올라가 보면은 예맥족도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섞인 거예요. 근데 한민족이라는 게 사실 기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요즘에는 그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미국처럼 여러 다민족 국가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도 많고. 자, 그러면은 이 당시가 상고시대인데 상고시대에도 춤이 있었어요. 춤은 주로 언제 추었냐? 이때는 제정 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제천 의식에 춤을 추었어요. 그 중에서 부여는 어떤 종족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네, 예맥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원전부터 494년까지 존속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부여에서는 12월에 하늘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영고예요. 영고. 열심히 수능 볼 때 외우지 않았니? 이때 뭘 하냐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냐면 노래하고 춤추고 크게 잔치를 베푸는 연중 행사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12월에 한다. 부여의 영고가 이 제천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제천의식은 뭐예요? 동맹. 이거는 몇 월에 열렸을까? 10월이라고 나와 있지 여기. 10월에 열렸어요. 고구려의 동맹은 뭐라는 거냐면은 전 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국정을 의논하고 시조인 주몽신 즉 동명신 등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이다 라고 하는데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죠. 당구는 고조선을 세웠고 주몽은 고구려를 세웠는데 주몽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래서 태어났지. 주몽의 엄마가 누구야? 뭐? 주몽은 유화 부인에게 태어났죠. 유화 부인. 아빠는 누구야? 그렇지. 해모수지. 해모수는 이게 주몽이야. 해모수가 어느 날 유화를 보고 뿅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화를 취하기 위해서 막 접근을 했어. 근데 문제는 유화의 아버지가 봤을 때 이 해모수는 신이기 때문에 유화를 그냥 취하기만 하고 하늘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모수가 찾아와서 딸을 달라고 했을 때 딸을 주는 대신에 가둬버렸어. 둘을 못 도망가게.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탈출하게 되지 해모수가. 그래서 자기 혼자 승천하게 돼버려 하늘로. 나쁜 남자야. 그러니까 이 남겨진 유화는 어떻게 되겠어? 과부나 마찬가지인데 과부는 남편이 죽었는데 이 여자는 버림받은 거잖아. 아버지가 굉장히 노해가지고 유화를 쫓아내. 이때 당신 그랬지 뭐. 어떻게 이 수치스러운 딸을 데리고 있어. 쫓아냈지. 그러니까 이 유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보금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서 햇빛을 받아서 임신을 했대요. 햇빛을 받아서 임신을 했고 어디로 나왔다고? 겨드랑이로 알을 낳았어. 그래서 알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주몽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 근데 이 주몽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 어디 갔겠어? 그치, 하늘나라로 간 거지. 그래서 얘는 인간이야, 신이야? 이제 신이지. 그래서 동명신이 된 거야, 동명신. 주몽의 또 다른 이름이 동명신이에요. 그래서 동명신, 주몽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천 의식이 바로 동맹이다. 동맹은 풍년이 들기를 빌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늘에 감사하는 농제이기도 해요. 자, 동맹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삼국지 위지동의전하고 후한서 동의전에도 이 동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은 고구려 나라 음락의 남녀들이 밤에 모여 서로 놀이를 즐기며 10월에 제천을 하면서 국중 대회를 여는데 그 이름을 동맹이라 한다 라고 기록이 있고, 동의전에도 보면은 10월에 제천 의식을 가지는데 밤에 남녀가 모여 창악을 하고 귀신, 영성, 사직을 제사하기를 즐겼는데 그 이름을 동맹이라고 하더라 라고 해요. 창악이라고 하면은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한 거죠. 이렇게 동맹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다음에 예나라, 동해. 이 예나라에서 지내는 제천의식의 이름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무천이라고. 언제 행했다? 10월에 행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어요.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는데 이를 무천이라 한다. 지금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내용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 똑같죠? 다 비슷한 제천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한은 이 오타나인데 5월제와 10월제예요. 오타예요. 마한은 1년에 2번 제천의식을 했어요. 5월과 10월에. 5월은 뭐 때문에 제천의식을 했겠어? 그렇지. 이제 씨를 뿌리니까 잘 자라라고 하늘에 비는 거지. 이제 씨를 뿌리니까. 그 다음에 10월에는 추수를 하니까
풍성함을 기원하고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천 의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신을 섬기는 제사라는 점에서 앞서 말한 이 제천 의식들 뭐뭐 있었죠? 무천, 영고, 동맹, 5월제, 10월제 이거는 모두 같은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고시대 춤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아까 부여에서는 몇 월에 제사를 했죠? 부여에서 12월에 했었죠. 부여에 대한 내용이 삼국지 동의전에 나와 있어요. 정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국중대회에서 며칠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는데 그런 의식을 영고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한에서 했던 행사에 대해서 또 위지 동의전의 기록이 있어요. 늘 5월에 씨를 뿌리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이 무리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을 마시면서 밤낮을 쉬지 않았다. 춤은 10여 명이 일제히 시작해서 서로 따르면서 높고 낮게 땅을 밟기도 하는데 손과 발이 서로 박자에 잘 맞아 탕무와 비슷한 데가 있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은 집단적인 의식 춤이고 온 마을 전체 사람들이 나와서 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춤추는 모습은 땅을 밟는 그런 행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손과 발이 이렇게 박자처럼 맞으면서 춤을 추는 건데 그게 탕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탕무 전에 중국 무용사 할 때 나왔는데 기억나요? 탕무 했던 거? 탕무. 청상악 중 하나로 탕무가 있었어요. 청상악은 어느 시대 춤이에요? 청상악. 어느 그 작곡가가 악공이 노래를 바쳤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따다가 만들어라 한 게 바로 청상악이었잖아. 이게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었어요. 위진남북조 시대 청상악에 불무 뭐 여러 가지 무가 있었는데 백저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탕무가 있었어요. 탕무는 뭘 들고 추는 춤이라 그랬는데? 수건이 아니고? 아닌데? 목탁? 그러면 이게 목탁도 탕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한 탁은 그렇죠. 그게 아니고 방울탁자예요. 방울을 들고 추는 춤인데 이게 소리가 나는 악기니까 손과 발이 서로 박자에 잘 맞아서 탕무와 비슷한 데가 있다라고 여기서 기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년에 2번 5월하고 10월에 이 행사를 하는데 형태가 달라요? 같아요? 기록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 시기만 다른 거야. 씨를 뿌리고 지내는 거, 수확을 하고 지내는 거만 다르고 그 내용은 지금 똑같아요. 자, 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처럼 생겼어요? 종처럼 생겼어. 이 쇠로 만든 원형의 작은 종같이 생긴 탁이에요. 그래서 탁무라는 춤은 탁이라고 하는 쇠로 만든 악기에 맞추어 추는 무속적인 춤이에요. 농사를 위해서 추는 춤이기 때문에 지금의 농악춤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고시대가 지나고 이제 삼국시대가 왔어. 삼국시대 세 가지 나라 누구야? 뭐야? 고구려, 백제, 신라지. 그 중에서 고구려를 먼저 살펴볼게요. 고구려는 기원전부터 668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예요. 고구려의 춤은 사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학계에서. 왜냐하면은 아까 지도를 봤죠. 지도를 보면은
그치. 고구려 영토가 어디야?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에 있는 지금 중국의 영토까지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중국이잖아. 부여. 우리는 지금 고구려 부여도 다 우리나라라고 역사로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고구려 유물이 어디에 있어? 중국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이 동북 공정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다 자기네 역사라고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도 본인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강강술래까지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역사가 나중에 후대에는 그렇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야. 역사라는 결국 뭐야? 승리한 자의 기록이잖아. 승리한 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이게 그냥 중국의 역사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가 왜 뜨거운 이슈냐면은 요거를 우리나라 학계에서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고구려가 어떻게 우리나라 그 민족으로 이루어진 문화였는지를 계속 발굴해서 이렇게 학계에 연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그 연구 과제를 따는 게 있어요. 연구 과제를 딸 때 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하면은 좀 이렇게 솔깃하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지금 고구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구려에 대해서 잘 알아두길 바라고, 최근에는 드라마에서도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 많이 나오잖아. 예전에는 거의 다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 빼놓고는 사실 그 이전 거는 너무나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조선시대를 많이 다루었었는데, 요즘에 그 역사 드라마는 이런 삼국시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고구려에 대한 기록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고분벽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고분벽화는 뭐가 있냐면은 통구에 무용총이 있어요. 무용총 좀 이따가 그림 볼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는 그림이야. 아마 앞으로도 계속 주구장창. 이게 인간의 몸으로는 안 되는 자세가 있어. 팔이 둘 다 이렇게 뒤에 가 있는. 그리고 팔 두 개가 다 이렇게 돼 있고 소매는 길어서 이렇게 쭉 한 5명이 나란히 그 포즈를 하고 있는 벽화거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가장 유명한 고구려 대표적인 벽화예요. 통구에 무용총이 있고 또 안악 고분 벽화가 있고 또 하나 이따가 또 볼 거예요. 이런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의 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헌 기록에는 뭐가 있냐면은 고구려의 춤으로 문헌에 등장하는 춤으로는 지서무, 호선무, 고려무 이런 명칭이 보여요. 그 중에서 우리 뭐 배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호선무 배웠죠. 호선무는 빠르게 도는 춤이에요. 빠르게 도는 춤인데 또 거기 이제 기록을 보면은 공 위에서 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공. 근데 상식적으로 공 위에서 빠르게 돌 수가 있나? 이게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 위에서 돌고 있다라는 주장이 새로 나오긴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이라는 게 뭔가 다른 의미가 아닐까라는 추정만 할 뿐이에요. 사실 고구려 삼국시대의 기록은 굉장히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삼국시대의 악지의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의 음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고구려의 음악에 이르기를, 음악은 통전에 이르기를 악공들은 자색 비단 모자에 새 기수로 꾸미고 큰 소매의 황색 옷에 자색 비단띠를 매며 통 넓은 바지와 붉은 가죽 신에다가 오색의 물들인 끈을 들인다. 무용수는 4사람인데
상투를 뒤쪽에 틀고 이마에는 붉은색을 바르며 금 귀고리로 꾸민다. 두 사람은 황색 치마 저고리에 적황색 바지를 입고 두 사람은 적황색 치마 저고리에 바지를 입는데 그 소매가 매우 길었으며 검은 가죽신을 신고서 쌍쌍이 나란히 서서 춤을 춘다라는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무용하는 사람이겠어? 음악하는 사람이겠어? 그렇지. 악인이지, 악인. 왜냐하면은 지금 모자에 뭘 꼽았어요? 기타를 꼽았잖아. 무자는 춤추는 사람이죠. 무자는 모자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쓰기 때문에 이 모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서 무자인지 악공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거를 상상을 해보면은 무용수가 이런 색 의상을 입었다는 거야. 그리고 쌍쌍이 췄다는 거는 무용수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짝수였다. 짝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모자는 무용수는 쓰지 않았다라는 거를 상상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무용총이죠. 이 묘사가 무용총의 그림과 상당히 흡사해요. 이 무용총을 보고 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형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 기록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 앞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색깃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겠어? 그렇지, 악인이지. 이 사람이 분명히 노래를 부르면서 요 네 명을 리드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요 네 명은 지금 이 사람이 얼굴이 없는데 네 명은 지금 모자를 썼어,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이 사람들은 무자인 거지, 무자. 그리고 두 명은 지금 치마를 입고 치마 안에 바지를 입었고 두 명은 바지를 입었죠. 그리고 쌍쌍이 추웠다라고 하면은 지금 짝수가 맞잖아. 이렇게 지금 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 보면은 왼쪽에 두 명은 모자를 쓰고 오른쪽에 5명은 모자를 안 썼어. 왼쪽에 2명은 누구겠어? 뭔가 악공들인 것 같아. 여기에 모자 안 쓴 사람들은 추측을 하는 거지. 대기조가 아닐까? 무용수 대기조가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자를 쓴 거, 안 쓴 거를 가지고 악사와 무용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기록이 통전에 나와 있는데 통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 역대 제도를 통관한 책이에요. 중국에 처음부터 이 당시는 당나라 때거든요. 당나라 때까지 있어 왔던 제도를 모두 한번 쑥 훑어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아까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당나라 두가 편찬한 것인데 상고시대부터 당나라 현종 때까지 제도를 쭉 적은 책이에요. 식화전, 선거전, 직관전, 예전, 악전, 병전, 형전, 주군전, 변방전 이렇게 9부분으로 나뉘어서 기술한 책이에요. 송나라 정초의 통지, 원나라 마단림의 문헌 통고와 더불어 삼통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서적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구려 무 하면은 요 그림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악사와 무자로 나뉘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오늘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청년 3명 중 1명이 실질적인 실직 상태래. 실업 상태래. 정부 통계는 여러 가지를 막 다 뺀 다음에 낸 거라서 실질적인 걸 따지면은 3분의 1 정도가 실업이래요. 실직이지. 거기 중에는 비정규직은 직업이 있는 거지. 직업이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그렇지. 왜냐면은 취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까지 다 치면은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나의 진로는 뭘까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무용과니까 무용에 대한 진로를 고민을 하는데 이게 뭐 아예 다른 거를 할까 이제 이런 진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무용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냥 순수 무용을 해서는 지금 너무 힘들잖아. 그럴 경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우리 들인 돈 참 많지. 못 벌을지 당연히. 예술이니까. 지금 계속 배웠잖아. 예술은 누구의 후원이 있어야 돼? 누구의 후원이 있어야 돼? 국가의 후원으로 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에 국립시립무용단이 있잖아요. 어디가? 국립무용단? 왜 그랬지? 그래? 점점 힘들어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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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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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 소리야? 어, 어, 그렇지. 예전에 뭐 교방 이런 거 설치한 거 왜야? 국가적으로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리고 어디에서 춤을 췄어요? 공정에서 춤을 추고 귀족의 후원을 받고 춤을 추고 했잖아. 근데 이걸 지금 개인이 후원하려니 수지 타산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맞으려면 실용 쪽으로 가야지. 예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중에서 물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서 플러스가 되는 사람도 이제 있는 거지 그 중에서. 어. 근데 여러분들이 순수 무용을 할 사람들은 순수 무용을 하고 자기에 맞는 걸 빨리빨리 찾아가야 돼. 예를 들어서 다른 춤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것들을 빨리 섭렵해 나가는 게 좋아요. 선점해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개척하지 않은 분야를 개척을 해서 블루 오션을 하는 거야. 기존에 있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하려면은 지금 점점 기존에 있는 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나오긴 나와요. 생각을 못 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그거 봐봐. 태양의 서커스 봤었죠? 태양의 서커스가 그냥 서커스랑 달리 왜 재밌어요? 그래, 스토리가 있어. 서커스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고 기회만 하는데 기회 그거 몇 번 보면 질려요. 더 이상. 그러니까 거기에 뭐야 예술적인 감성을 집어넣은 거야. 서커스에다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무슨 신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온갖 장르의 재주들이 다 나와요. 연출이 굉장히 뛰어나죠. 눈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다이빙을 하고 물이 확 없어졌다가 확 물이 찼다가 이런 효과가 막 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기존에 생각했던 거야? 그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어. 한 2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나 중국에 아크로바틱 발레라고 있어요. 아크로바틱 발레.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아크로바틱 발레가 뭐냐면은 백조의 호수 같은 거를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아크로바틱해. 응? 남자 여자 다 나와. 남자 왕자도 나오고 지크프리트 왕자도 나오고 백조의 호수의 그 백조도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슈즈를 신고 머리 끝에서 아라베스크를 하고 있어. 거기 남자 머리 뚫어질 것 같아. 근데 토슈즈를 신고 아라베스크를 하고 있다니까.
그 관객이 장난 아니야. 무슨 그 어디서 하냐면은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규모 공연장에서 그걸 하는데 돈이 벌리겠어 안 벌리겠어? 돈이 벌리지. 그리고 그거를 그냥 서커스만 하면 재미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발레를 갖다 붙인 거야. 그 사람들은 발레를 기본으로 하다기보다는 원래 체조 같은 걸 기본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이 몸 쓰는 거 보면은 체조를 기본으로 몸을 만든 사람들이 일단 유연성이 되잖아. 거기에 발레를 좀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희한한 재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뒤에서 이렇게 이제 막 그네타기 있잖아. 그네타기. 서커스 그네타기 하고 일단 제일 최고봉은 그 그랑드 빠드대지. 남자 여자가 하는 그랑드 빠드대에서 여자가 여기 발끝으로 서가지고 또 한 바퀴 돌아 이렇게. 그리고 남자가 이제 손을 잡고 있다 이제 손을 놓은 거지. 그리고 여자 완전 그냥 서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이제 남자가 한 바퀴 도는 거야 이렇게. 그치. 서커스가 결합한 거지. 예술과 서커스의 경계 기준이 뭐야? 근데 뭐 거기 아이스 그 뭐지 기면 나가는 거 그거 보니 피겨 스케이팅 보면 거기 예술성 점수 있잖아. 그럼 그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이게 처음에 우리 무용이 생겨났을 때 예술성을 가지고 생겨났나? 이 상고시대 춤을 봐봐. 그리고 지금 아직 한국은 안 배웠지만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나중에 이 무희들이 기회를 팔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연습을 하잖아. 먹고 살려면 이제 자기 기회를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했겠어? 막 그런 서커스 같은 거 동작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막 돌다가 딱 멈추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게 전문화되는 거지. 이제 춤이 점점 전문화되면서 발전을 한 건데 춤도 그렇게 따지면은 기술이 있는 거잖아. 옛날에 봤으면은. 음. 어. 음. 그렇지. 어. 음. 기술로 단지 기술의 신기함, 진기함을 초점을 맞추면은 감동이 없고 그다음에 동작의 의미가 없는 춤은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19세기에 낭만 발레 3대 낭만 발레리나가 있지. 4명인지 3명인지 뭐 까를로타 그리시랑 마리 탈리오니도 있고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춤 췄어? 아니. 빠드 까뜨르. 까뜨르라는 게 4잖아. 프랑스어로 4야, 4. 4인무란 뜻이야. 근데 그 춤 내용이 뭐예요? 그 춤 내용 없어요. 그 당시에 발레리나들이 자기의 기회를 과시하는 거야, 그거는. 나 이만큼 돌 수 있어. 이만큼 뛸 수 있어. 이만큼 다리 올릴 수 있어. 예쁜 여자가 추는 거지. 예쁜 여자가 추는 거 아니야? 지금 굉장히 헷갈리지? 그게 오늘날 서커스가 미래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 예술인이 아니라를 따지려면 이제 미학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미학 설명이 굉장히 지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그냥 거기에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느냐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도. 간단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이제 삼국시대 악을 보면은 고려시대 무용총 말고 또 뭘 볼 수 있냐면은 안악 삼호분의 벽화가 있어요. 요거는 그 벽화를 모사한 거예요. 자,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야금 말고 검은고 타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기타처럼 생겼죠? 비파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 비파는 약간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얘는 동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완함이라는 악기예요. 완함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렇지. 피리 같은 어떤 관악기를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첫 시간에 비디오에서 봤었죠. 인도의 포즈랑 굉장히 유사했죠. 이거 X자 다리. 이거 이름이 뭐였죠? 스와 스와스티카 됐잖아. 스와스티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 모르겠어. 요거 검은고, 완함, 피리, 그 다음에 스와스티카 포즈. 근데 이거 인도에서 스와스티카고 여기서 보면은 고구려 춤의 하나인 거지. 박수. 응.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 한국 사람인 것 같아? 지금 코가 굉장히 높죠. 분명히 서역에서 건너온 사람일 거야.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포즈도 이국적이다. 지금 우리나라 춤에는 이런 포즈가 없거든요. 이런 포즈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뭔가 서역에서 외국에서 온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이거는 통구 12호 고분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모사한 그림이라서 지금 색깔이 없는데 요 왼쪽 사람은 노란 저고리에 파란 바지를 입고 있는 형상이고 지금 소매가 길어서 늘어뜨리고 한쪽 오른쪽 다리는 지금 들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무릎 꿇고? 그렇지. 검은고 같은 거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악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여기가 좀 묘사가 덜 됐는데 어떤 포즈냐면은 이렇게 오른팔을 나와서 보여줄래? 멋진 포즈 해가지고. 자, 이 포즈는 오른손을 이렇게 앞으로 꺾은 포즈예요. 붉은 저고리에 파란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한 팔은 펴고 오른팔은 가슴 앞으로 이렇게 꺾은 포즈이다. 검은고에 맞춰서 두 명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굴은 초상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산동의 10호 고분이에요. 여기도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3명인데 3명 다 지금 3명 다 춤을 추고 있는 거고 성별은 어떻게 될까? 남여여가 되겠지. 남여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긴 저고리에 가운데 띠를 맸어요. 그리고 치마는 묘사에 따르면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이 섞인 긴 치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똑같이 모두 같은 자세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이 고구려 시절의 벽화에서 볼 수 있고, 자 이거 보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분위기 같지? 어떤 분위기랑 비슷해요? 중국 할 때 배웠던 거. 사자춤? 무슨 이야? 그렇지. 백희와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 가지 잡다한 기예들이 있어요. 팔청리 산하 고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피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기 약간 잘렸는데 이렇게 말 위에서 지금 각을 불고 있죠. 대각. 대각이라는 거는 쌍나팔이거든요. 여기도 또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상제를 하면서 말을 타면서 제주를 부리면서 대각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지. 북을 메고 다니는 북이야. 매는 북을 치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칼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칼싸움. 얘도 칼싸움. 그리고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막대기 위에 장대 위에 서서 장대 타기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장대 놀이. 자피. 자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신라 나오면은 여기 이제 신라로 가서 이런 게 또 나와. 이것도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외국 이런 서역에서 건너온 이 당시에 서역에서 이런 제주들이 많이 건너와서 고구려 시절에 이렇게 이미 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 증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런 걸 할 때 중국 고유의 것이었어요? 다? 아니었잖아. 그때 당시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과 다른 민족들, 다른 소수민족들의 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백희를 이루었잖아. 그런 것처럼 고구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자피가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장대를 타고 걷고 있어. 지금 뭔가 동작을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뭐야? 악기 연주하고 있는 거야. 완암 같은 걸 지금 연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공하고 작대기랑 섞여 있죠. 이건 지금 요즘 사람이 빠졌는데 이건 뭐 하는 모습이냐면은 공하고 막대기를 번갈아 가면서 던지는 거예요. 저글링처럼. 그러면은 예전에 백희 배울 때 칼 던지면서 노는 거 있었죠. 환술 중에서. 그거 뭐라 그랬었어? 칼 던지면서 노는 도환검이라고 있었죠. 그리고 공 던지면서 노는 거는 농환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던지기 놀이예요. 이런 재주를 당시에 했다는 거를 이 벽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한 반주에 맞춰서 저글링을 하고 장대 타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칼싸움을 하고 여기도 왼쪽 악기 연주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장천 1호분에서 발견된 백희 기약도예요. 장천 1호분은 역시 이게 고구려 유산이기 때문에 중국 영토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1970년에 발견이 됐어요. 이 고분이. 상당히 최근에 발견이 된 거죠. 1970년 되면. 근데 발견 당시에 이미 도굴이 된 상태였어. 놀랍지? 가장 빠른 사람들은 도굴꾼들이야. 그래서 이미 딱 이 고분을 발견했는데 이 안에 있는 유물들은 이미 다 없어진 거야. 도굴꾼이 가져간 거야. 그렇지. 훔쳐간 거지. 나라보다 더 빨라. 역사가들보다 더 빠른 게 도굴꾼이야. 역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장 빠른 거지. 죄지. 그 사람들은 못 잡았어. 근데 발견이 되고 나서 도굴을 또 당했어. 2000년도에. 뭐가 없어졌냐? 이 벽을 뜯어갔어. 벽을 뜯어갔어요. 엄청난 큰 손실이지.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벽을 뜯어가기 전에 그려놓은 모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실물을 볼 수가 없어. 사라졌어. 근데 이 범인들을 잡았어요. 2003년경에 잡았는데 조선족 3명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형. 중국이니까 중국은 사형이 많잖아.
먹을 것 같고 장난쳐도 사형이고. 근데 형을 그래서 2년 유예하기로 한다라는 기사까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바로 이렇게 사형을 하는 게 아니고 2년 뒤에 한다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기사가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잖아. 이거를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팔았대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지. 부인하고 있는 거지. 응. 그래서 결국 이건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야 이제. 숨기고선 절대 이제 못 내놓는 거지. 있더라도 이게 세상에 다 알아버렸으니까 자기 집 안방에다 꼭꼭 숨겨놓고 이렇게 보나 봐. 이거는 결국 이제 고미술가들이 이거를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되면은 암거래만 되는 거지. 암거래. 나중에 진짜 100년 뒤에 누구 손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계속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백희도가 현재는 유실이 된 상태예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 일단 여기 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지. 씨름 각저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게 귀부인이야. 귀부인 뒤에 하녀 같은 사람이 따라가고 귀부인이 나들이 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있어? 여기 이게 검은고거든요. 검은고를 타는 모습이고 그 앞에서 지금 뭐라고 있어? 춤추고 있어요. 여전히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추는 모습이 좀 다 비슷하지 않아요? 팔을 항상 들고 있지 이렇게. 그리고 소매가 늘어져 있고. 요 소매가 나중에 뭘로 발전하는 거야 우리나라 춤에서? 한삼으로 되는 거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매를 길게 해서 추는 전통춤은 없거든요. 장삼 말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삼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사냥을 하고 있어. 여기 앞에 있는 노루를 막 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게 있나? 없어. 이 등장인물이 이게 다 하면은 한 40명이 된대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림이 흐려서 못 보는데 여기 중에서 코가 유난히 높은 인물이 9명이 등장을 해요. 9명이 등장을 하는 거야. 고비라는 거는 코가 높다는 뜻이에요. 이 등장인물 중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제 확대한 건데 이 사람 보면은 눈이 들어가 있고 코가 굉장히 커요. 이 사람은 고구려인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지. 고구려인은 보통 이렇게 묘사가 돼요. 굉장히 달걀 모양의 쌍꺼풀이 없고 눈 사이가 멀고 특징이 좀 보이죠? 이게 이제 고구려 사람의 형상이고 요거는 확실히 이국적이죠. 그 옆에 갖다 대니까 확실히 이국적이에요.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서역에서. 중국의 서쪽 지방이나 서북부 지역 혹은 페르시아까지 그쵸?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거기에다 실크로드 라인이니까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런 고비인들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여자. 고구려 여자는 이렇게 묘사가 돼요. 아까 고구려 남자와 비슷하죠. 눈과 눈썹 사이가 멀고 얼굴이 달걀형이에요. 그리고 입체감이 좀 덜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코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그냥 뒤로 늘어뜨렸어요. 아까도 보면은 남자는 머리 위로 상투를 틀었죠. 요 고비인 남자는 머리를 그냥 뒤로 늘어뜨렸어요. 요렇게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9명이 등장을 해요. 이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고구려 시절에 외국인들이 고구려의 생활 속에서 심심치 않게 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왜 들어왔을까? 그렇지. 당시에 문화 교류가 있었죠. 문물 교류 때문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종교 뭐가 있었어요? 불교. 불교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화가 같이 들어오고 또 중앙아시아에 불교를 믿는 승려들 있죠. 이 승려들이 약간 까무잡잡한 인종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불교를 전파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구려에 분명히 같이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뒤에는 악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